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방광TV 이경래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방광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이트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제 방광의 건강에 대해서 또는 방광이 아픈 또는 방광에 질환이 있는 분들이 들어오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어떤 병이 있을 때 예를 들어 내가 고혈압이 있다, 위염이 있다, 관절염이 있다, 등등 당뇨가 있다 이런 질환이 있게 되면은 보통은 그 질환이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습관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고지혈증이 있다. 그러면 내가 너무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안 되겠죠. 그죠? 내가 신장 질환에 있다. 그러면은 너무 고단백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위염이 있다. 너무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안 되겠죠. 간이 안 좋다. 술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겠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증상이나 질환이 있다 그러면은 그 증상이나 질환이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한 중요한 습관들을 다들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걸 또 병원 와서 물어보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위험 치료를 받고 있는데 밤마다 술을 먹거나 매일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은 아무리 좋은 위험약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 위험이 쉽게 치료되지 않거나 또는 좋아졌다가 금방 재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방광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그 방광의 문제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습관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방광을 지키기 위한 습관들을 모르고 있고 오히려 모르면 차라리 괜찮은데 오히려 반대로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내 방광을 지키기 위해서 단 하나의 습관을 고르라고 얘기를 한다라면은 그거는 소변을 미리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소변을 미리 보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도 제 얘기를 듣고 있는 많은 분들이 소변을 참으면 안 된다라고 하던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소변을 참으면 안 된다는 얘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내가 소변을 보통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물을 먹었을 때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양으로 쳤을 때는 한 300에서 400 정도 찼을 때 이제 소변을 보게 됩니다. 소변을 보겠다는 어떤 신호가 방광으로부터 올라왔을 때 그때 소변을 참지 말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당연하겠죠. 내가 소변을 3시간, 4시간 지났는데 억지로 소변을 더 참아서 5시간, 6시간 뒤에 소변을 보는 습관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소변을 참으면 안 된다는 이 얘기를 잘못 판단을, 잘못 생각해가지고 조금만 차더라도 소변을 보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이 방광은 이렇게 이런 컵이나 이런 통처럼 이렇게 모양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만큼 모양이 있으면은 내가 이만큼 찼을 때 소변을 보고 이만큼 찼을 때 소변을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방광은 우리가 축궁이나 풍선처럼 이렇게 작아져 있는 상태에서 소변이 차면 조금씩 늘어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300이나 400씩 찼을 때 이 방광은 소변이 다 찼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그걸 우리 머리에 신호를 보내게 되는 건데 내가 다 차기 전에 300이나 400 차기 전에 조금만 찼는데 소변을 미리 보는 거거든요. 이 방광 입장에서 소변을 다 차지 않은데 소변을 미리 본다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내가 다 차서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내가 습관적으로 화장실을 가기 때문에 이 방광은 쥐어짜서 소변을 보게 되는 거고 이거는 방광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 방광의 기능적 용적이 점차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소변이 다 차지 않는데도 소변이 마렵다는 신호를 받게 되고 그럼 내가 소변이 마렵다는 신호가 있으면 당연히 또 소변을 가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화장실을 가게 되는데 그때는 소변의 양도 적고 소변도 시원치 않게 되는 거고 또 소변이 시원치 않게 되니까 어떻게든 더 잔뇨가 남아있다는 느낌이 들게 되고 소변을 어떻게든 더 쥐어짜게 되고 화장실은 더 자주 가게 되고
또 소변이 참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또 계속 그 습관들을 이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이 증상이나 질환들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소변을 미리 보는 습관 때문에 생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외출을 한다, 방광 소변이 안 찼는데도 화장실 가서 소변 보고 외출을 한다라든가, 쇼핑을 하거나 카페에 가거나 어떤 약속이 있다, 또 소변을 미리 보게 되고, 또 그러면서 방광의 저장기능이 점차 줄어들게 되니까 또 물을 또 잘 안 먹게 되고,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과민성 방광, 야간뇨 또는 절박성 요실금, 방광 통증, 또 방광염의 재발,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유독 이 방광에 대해서는 소변을 미리 보면은 안 되는 게 정답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소변을 미리 보고 있고, 조금만 신호가 온다 하더라도 화장실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선생님, 저는 1시간만 지나면은 신호가 오고 좀 지나면 방광이 뻐근하고 불편해지는데 그거는 소변을 봐야 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이미 방광의 기능적 용적이 작아지게 되면은 적은 용량에서도 이 방광은 더 늘어나지가 않고 방광의 압력이 올라가면서 뻐근하고 불편한 느낌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소변을 또 보게 되면은 이 방광의 기능 용적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좀 불편하다 하더라도 내가 소변을 보고 나서 너무 빠른 시기에 소변이 마렵다는 신호가 오거나, 방광 소변이 안 찼는데도 소변이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오히려 한 타임 더 참아서 방광의 기능적 용적을 늘리고 제때 충분히 채워서 소변 보는 습관을 들여야만이 이 방광의,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많은 증상들이 더 악화가 되지 않도록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번에는 내 방광을 지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단 하나를 고르라 얘기한다면 뭐가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는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